이혼했으면 깨끗하게 꺼져. 여보, 왜 그래? 닥쳐. 전처랑 바람핀 주제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박성준이다. 오늘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목 뒤로 파고들었다. 이지연과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서류에 도장을 찍던 손끝의 감각이 아직 선명했다. 그때 나는 자유를 얻는다고 믿었다. 더는 싸우지 않아도 되고 숨 막히던 집안 공기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가벼워질 거라 착각했다. 친구들 앞에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딸 수아는 지연이 키우기로 했지만 나는 아빠 역할은 계속하면 되지 하고 너무 쉽게 말했다. 주말에 만나 밥 한 끼 사주고 학원비 조금 보태면 책임을 다한 줄 알았다. 지연이 혼자 감당해 온 밤들과 눈물, 아이를 달래던 시간은 일부러 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불 꺼진 거실이 낯설게 나를 맞았다. 벗어났다고 생각한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공기뿐이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내 잘못을 크게 울렸다.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수아에게 전화해 아빠 왔다 한마디를 하면 될 텐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겠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나는 그 시작 앞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현관 앞에서 한참 멈췄다. 내가 끝낸 건 결혼이 아니라 함께 버티던 자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이제 이 조용함을 혼자 견뎌야 했다. 숨이 턱 막혔다. 지금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최윤서를 만났다. 윤서는 나보다 훨씬 솔직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웃을 때는 크게 웃었고 서운하면 바로 티를 냈다. 그런 점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다. 실패한 결혼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로웠다. 퇴근 후 불 켜진 집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늦은 밤까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생활비와 카드값, 사소한 지출 하나까지 계산해야 했고 윤서는 늘 절약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들 속에는 이전 아내와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이유 없이 작아졌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됐고 말수를 줄이게 됐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예전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지연은 큰 소리로 따지지 않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때는 그게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 침착함이 그리웠다. 윤서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새로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나는 밤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잠을 설쳤다. 혼자가 싫어 시작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딸 수아를 핑계로 지연과 연락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는 정말 아이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원 예약은 언제인지,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같은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가 조금씩 흐려졌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를 걸었고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수아가 웃었다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느슨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가 곧 불안해졌다. 윤서와 함께 있는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괜히 거슬렸고 사소한 말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럴수록 지연의 차분한 목소리와 조용한 태도가 떠올랐다.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부정했다. 그리움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책임질 용기는 없었다. 윤서에게도 지연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채 나는 두 관계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서 있었다. 결정을 미룰수록 상황은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상처만 키우고 있었다. 결국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지연을 다시 만난 건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수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시간만큼은 이혼도 각자의 삶도 잠시 잊힌 듯했다. 지연의 표정은 예전보다 차분했고 나는 그 앞에서 괜히 말이 많아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정작 무엇이 미안한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윤서와의 삶을 그대로 둔 채 지연과의 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외롭다는 이유로, 헷갈린다는 변명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잠시 위로받기 위해 두 사람의 시간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나는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택을 미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루는 시간 속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났다. 윤서가 지연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처럼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렸다. 윤서는 참아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고 지연 앞에서 나와의 관계, 과거의 거짓말, 숨겨왔던 일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 지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차분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윤서 역시 변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다. 두 사람 모두 내 입장을 묻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답하지 못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믿음을 한번 잃은 사람에게 남는 건 설명이 아니라 의심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선택받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불신 속에 갇혀 있었다.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오만함이 그 순간 무너졌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변명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연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건 늦은 밤이었다. 수아가 엄마를 많이 찾는다는 말에 더 미룰 수 없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병실 문을 열자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숨 쉬는 소리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수아는 내 눈을 피했고 그 작은 행동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아버지로서, 전 남편으로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게 나에 대한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나는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날 이후 수아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점점 더 바깥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서는 결국 집을 나갔다. 크게 다투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다만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늙어갈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나를 완전히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지연에게서도 마지막 연락이 왔다. 더 이상 수아의 아빠가 아닌 사람처럼 굴지 말아달라는 말, 그리고 다시는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그 짧은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법원 조정은 형식적으로 끝났고 누구도 내 편을 들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선택을 미루고 책임을 피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후회만이 점점 커져갔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같지 않았다. 불이 꺼진 거실은 낮인데도 어둡게 느껴졌고 텅 빈 소파는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보였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수아에게서도 지연에게서도 윤서에게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동안 나는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 한 사람을 잃기 싫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붙잡았고 그 결과 누구도 곁에 남지 않았다.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했지만 결국 가장 완벽한 혼자가 되어 있었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신뢰였고 무너진 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이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변명하지 않은 채 혼자 남아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박성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사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